어쩌라고.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모든 순간 너무 많은 고민을 하는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에게 외칩니다. 어쩌라고. 에라 모르겠다. 어쨌든 혼돈 속 찰나의 선택과 기약 없는 뒷수습의 반복. 어쩔 줄 모르지만 어쨌든 하는 팟캐스트 어쩌라고 44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바닥이고요. 오늘 또 인간은 저 혼자이고요. 저희 고양이 가지가 지금 제 책상 위에서 저와 함께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오프닝 이야기를 할 때 가지가 울음소리로 본인의 존재를 알리는 걸 들으셨겠죠? 같이 하고 싶은 선생님과 시간을 잘 못 잡은 이후로 그 뒤로 좀 적극적으로 시간을 잡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연말 연초라 바쁘기도 하고 뭔가 제가 손님을 모시려면 나름의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자꾸 미뤄지고 잘 안 하게 돼가지고 그러면서 또 시간은 돌아오고 제가 화요일마다 녹음을 해서 한 편씩 올리겠다라고 하는 뭐 어떻게 보면 자신과의 약속 이거를 어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또 이렇게 미루고 밀리다가 바로 직전에서야 겨우 녹음을 하고 급하게 녹음을 하고 방송을 올리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세상에나 2024년 1월 1일 월요일 저녁 7시 37분이지 뭐예요? 제가 이제 오늘 밤 자정에 1월 2일 화요일에 올라가게 하려면 이걸 서둘러 녹음하고 적당히 편집해서 이제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이런 건데 새해가 됐다고 뭐 별다를 게 있나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부정적인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요새 유행하는 MBTI로 따지면 J형의 어떤 계획형 인간인데 모르겠어요. 아직 정상이라 제대로 이렇게 확 검사를 해보거나 그런 적은 없어가지고 옛날에 한 10년, 15년 전쯤에 사회생활 막 시작했을 때 동호회 모임 같은 데서 했을 때는 ENFP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외향적이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막 말도 잘 걸고 나서는 것도 좋아하고 뭐 이런 사람이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엄청 낯을 가리고 뭔가 내향적인 사람인 것 같다. 그런 자리를 굉장히 잘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도 잘 못하고 이래서 저는 I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친구도 많고 이 관계 자체를 되게 좋아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해서 그렇지 좋아하는데 낯선 사람 혹은 너무 많은 자리 이런 걸 피곤해할 뿐이지 내가 내향형 인간, I형 인간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근데 이제 선택적으로 그거를 좀 모르는 자리에서는 그냥 말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가만히 있고 그냥 편하고 좋은 자리에서는 막 잘 지내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좀 그렇잖아요. 네, 편하고 좋은 자리에서도 이렇게 신나게 얘기하고 나면은 기가 빨리는 것 같냐? 아니면 기가 충전되는 것 같냐?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그냥 거칠게 I다, E다 이렇게 나누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사람을 좋아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을 좋아하고 만나고 이제 즐거운 관계 혹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뭔가 힘을 얻는 사람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이제 그 P냐 J냐 이거는 어쨌든 엄청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하고 뭘 적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저렇게 차곡차곡 정리하고 해결하고 뭐 다음 계획을 세우고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의 할 일을 리스트에 적어요. 그리고 이제 산만하게 막 적어. 이런 걸 보면 또 아닌가 싶긴 한데 산만하게 막 적고 그거를 막 체크하면서 이제 사라지는 걸 기뻐하는 사람인데 그걸 산만하게 적으면 한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투두 리스트를 막 3번, 4번 정서로 옮기는 거예요. 연습장에 한번 썼다가 다이어리 한번 썼다가 일기장에 한번 썼다가 그 제가 웹상에 업무일지로 사용하고 있는 엑셀 시트가 있는데 거기에도 썼다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이 얘기까지 왔나 싶은데 이 녹음을 안 하고 싶지는 않고 그런데 이제 누구를 만나서 초대해서 하려면 나름 주제가 무엇인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막 이런 거를 해야 되니까 미루다가 그냥 혼자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뭐 새해가 별거냐 그냥 하던 대로 쭉 하면 되지 이런 마음 반 그래도 그냥 겸사겸사 약간 의식처럼 올해 어떤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보고 이제 할 일들을 쭉 크게 잡아보고 올해 어떤 해가 됐으면 좋겠는지 약간의 희망적인 그런 걸 하는 것도 좋잖아요. 실제로 했어요. 그 작년에도 친한 친구랑 연말 혹은 연초에 올해의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갖자. 근데 이제 올해의 계획을 세우러 가기 전에 이제 올해의 계획 1번 뭐 이렇게 쓰려면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야 되잖아. 뭘 1번으로 할지. 아니면 나의 마음속에 이렇게 뭉게뭉게 있는 나의 뭐 욕망이나 계획이나 이런 게 무엇이 있는지.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기 위한 만남을 약속을 잡았는데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 준비하는 어떤 과정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위한 준비 이런 게 필요한 사람이다 이래서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지난주에 친구를 만나서 올 한 해 어떻게 지냈으면 좋겠는지 이제 각자 그런 걸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친구랑은 올 초에도 올 한 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이제 각자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는 올 초에는 그런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냥 각자 조용히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1년의 모든 날짜를 엑셀 시트에 제가 수기로 적어 놓고 그러니까 제가 보는 업무 일지 같은 거를 그 폼으로 만들고 대략적으로 올해 이런 일 정도를 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2회가 됐잖아요. 그 연례 행사가.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랑 작년에 계획이 뭐였는데 올해 이렇게 그러니까 올해 계획이 이 정도는 지켜졌고 이 정도는 좀 아쉬우니까 내년으로 미루고 뭐 이런 얘기를 약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친구가 뭐 작년에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거는 했고 이건 못했고 이렇고 저렇고 저렇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딱 세운 건 없었고 그냥 정산하듯이 제가 지지난번 시간에 올 한 해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했던 것처럼 그 친구랑 막 얘기를 하고 이제 올해 계획을 세웠는데 뭐 이 올해 계획이 뭔지 뭐 아무도 궁금해하시지 않을 테니까 굳이 막 발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차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누가 궁금해서 들을 거를 생각하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게 재밌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조금 얘기하면서 얘기를 이제 가볍게 할 건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올해 이제 지금 이 시간 이 팟캐스트의 주제는 뭐냐면 제가 하고 있는 제 일기를 맨날 쓰잖아요. 그러니까 일기를 비롯해서 제가 하는 어떤 월말 정산, 연말 정산의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소개하고 싶어서 그걸 주제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몇 년째야? 2023년까지로 하면 5년째 마음 날씨표라는 거를 적고 있어요. 그거를 2019년에 어느 날, 그러니까 2019년보다도 전에 했겠죠. 2018년에 어느 날 봤겠지? 그러면서 이제 2019년 1월 1일 날, 나도 저걸 적어야겠다라는 생각하고, 표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로열에는 날짜, 1일부터 31일까지를 쭉 적고, 가로열에는 월, 1월부터 12월까지를 적으면, 이게 365일을 하루에 한 칸씩 뭔가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표가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던 그 포맷은 그냥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를 색깔로 표시해가지고 뭐 행복하다, 우울하다, 보통이다 뭐 이런 식의 몇 가지를 정리해가지고 연말 때 딱 그걸 보면은 올 한 해 어땠구나 라고 그 색깔로 딱 보이는 게 있어서 저는 그거를 이제 전 기록하고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거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에는 그냥 5점 촉도로 해가지고 중간 보통인 날 그리고 조금 좋은 거 조금 안 좋고 좀 많이 좋고 조금 덜 좋고 이런 식으로 만들다가 2020년부터는 7점 촉도로 만들어서 그냥 보통인 날이 있고 좋은 편 플러스 1점 진짜 좋은 날 플러스 2점 정말 아름답고 고맙고 찬란하고 행복하고 진짜 더할 나위 없다 이런 게 이제 플러스 3점이고 반대로 오늘 좀 별론데 하는 게 마이너스 1점 그리고 되게 별로다 힘들었다 이런 게 이제 마이너스 2점 그리고 망했다 정말 다시 오늘 같은 날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마이너스 3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총 7점 촉도인데 그거를 제가 2019년에 거는
어디 노트의 마지막 장에 해가지고 그 노트를 버리면서 다 버린 것 같아요. 아쉽게도. 사진 찍어 놓은 건 있는데.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그냥 한 장짜리 엽서 같은 데다가 그렇게 표를 그리고 매일매일 색칠을 해요. 그 점수별로 다른 색깔을 지정해 놓고 그걸 이제 색칠을 하고 이제 한 달이 지나면 1월의 마지막 날, 2월의 마지막 날 제가 그걸 일기장을 보면서 색칠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기는 매일 쓰니까 그때그때 일기를 쓰면서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고 좋았고 뭐 슬펐고 뭐 힘들었고 이런 얘기를 쭉 쓰면서 그래도 평균적으로 오늘을 그냥 굳이 오늘의 날씨나 온도를 내가 정리해보자면 오늘 그냥 보통의 날인 것 같다. 0점짜리 보통의 날인 것 같다. 그리고 아니 오늘 좀 좋은 날인 것 같다. 그럼 1점. 조금 힘든 날이다. 마이너스 1점. 이런 식으로 일기장에다가 날짜 옆에 정말로 날씨 오늘 날 맑음, 비옴 이런 거 하듯이 매일매일 쓰는 일기 옆에 그렇게 표시를 해놓고 매월 마지막 날 7가지 펜을 옆에다 정리해 놓은 다음에 이걸 이렇게 색칠을 하거든요. 그게 저의 월말 정리의 루틴이에요. 그거를 지금 5년째 하고 있는 거죠. 5년째 했고 이제 2024년이 되면 6년째가 접어드는 것인데 그러니까 벌써 작년이 됐네요. 2023년에 뭔가 이거를 제가 3년 이상을 해오니까 이거를 색칠하는 것 자체가 이제 나한테 큰 어떤 의미나 영감을 주지 않는 거예요. 한 2, 3년쯤 했을 때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 제가 되게 우울한 마음이 쉽게 오고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고 상담도 오래 받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을 돌보면서 오늘 되게 힘들다 그러면 이제 되게 힘든 날이 막 까만색이고 마이너스 3점이 까만색이고 마이너스 2점이 뭐 보라색이고 마이너스 1점이 파란색이고 이러니까 약간 그렇게 차갑고 어두운 계열의 색깔이 많은 날이 좀 힘든 날인 거죠. 달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패턴으로 내가 주로 뭐 봄이나 가을이나 이럴 때 되게 조금 더 힘들어 하는구나 이런 걸 보고 싶어가지고 색칠을 하기 시작했다면 의외로 생각보다 딱 펼쳤을 때 그 순간에는 진짜 막 너무 괴롭고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처지고 막 우울하고 힘도 없고 그런 것 같았는데 이걸 보면 또 그냥 평범한 거예요. 보통인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가 지나고 나면 또 이제 우울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게 한 달, 2달 지나고 나서 다시 조금 회복하는 것 같은 게 보이면 그것이 표나 색깔로 한눈에 알아보게 보이면 아 그래도 참 네가 애써서 힘들게 잘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좋더라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걸 쭉 적어오고 있었는데 2023년 들었을 때는 제 마음이 되게 안정된 느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해도 되게 평범한 날이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너무 괴롭고 힘들고 오늘도 진짜 괴로운 날이다라고 썼을 것 같은데 뭐 마이너스 1점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썼을 것 같은데 그냥 그 정도의 날을 이 정도면 다행이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났고 내가 엄청 큰 충격이나 뭐 상처나 그런 고통을 받은 것 같지는 않다. 이 정도면 괜찮다. 보통의 날이다. 별일 아니다. 이런 식으로 옛날 같았으면 힘들다고 적었을 날을 그냥 보통의 날이라고 적는 거 그런 날을 스스로 보면서 약간 운동이나 이런 거를 오래 해서 근력이 키워지면 그 기초 대사량이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근육이 붙어가지고 옛날에는 10분밖에 못 걸었는데 20분도 걷고 30분도 걷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내가 일상의 어떤 스트레스를 스트레스에 반응하고 회복하는 어떤 체력, 마음의 근력 같은 게 커졌나 보다. 좋네 이러면서 기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하지 말고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해보자. 그러니까 7가지 점수로 체크하고 그 색칠하는 게 이제 조금 심심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매일매일 하루를 정리하면서 오늘 어떤 기분이었는지 그림을 그려볼까? 그림을 똑같이 오늘의 어떤 한 장면을 기억해서 그려내는 건 어렵다면 약간 추상화처럼 어떤 표현을 해볼까? 이런 식으로 1월 달에는 좀 해보려고 시도를 했어요. 2023년 1월 달에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안 되면
안 하니까 과거에 하던 것도 좀 흐지부지 돼버리는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라도 다시 돌아가야겠다. 이제 다음 단계로 조금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무리가 필요한데 무리하는 게 있어야지. 도약이라고 하면 좀 웃기지만 그렇잖아요. 변화가 생기는데 그거 되게 서서히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2023년에도 그냥 과거처럼 똑같이 7점 촉도의 색깔을 칠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해야겠다. 이걸 꾸준히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는 대단히 잘하고 있고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원래 되게 오랫동안 하던 경기도에 계신 상담 선생님과는 약간 졸업하는 마음으로 상담을 종료하고 대전에 와서 대전 문화재단에서 예술인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지원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 선생님하고도 8회기 정도의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선생님하고는 처음 만나니까 뭐 심리검사도 하고 이런저런 테스트를 하는데 선생님이 너가 되게 어떤 부분에선 취약하고 관계에 의존하고 뭐 이런 게 있지만 그거를 네가 어디에 취약한지 잘 알고 그거를 잘 보완하기 위해서 굉장히 너가 훈련과 연습을 많이 한 게 티가 난다. 그 테스트지를 봐도 그렇고 너가 나랑 얘기하는 걸 봐도 그렇고 그래서 상담 선생님이 뭔가 그간의 나의 노력을 알아주시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막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자랑하고 싶어서 사실 내가 맨날 일기도 쓰고 내 마음이 어떤지 들여다보려고 이렇게 7점 촉도의 자가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쭉 쓰면서 옛날보다 많이 좋아지기도 했고 뭐 동료 상담으로 해서 친구들하고 대화 모임도 한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이긴 하지만 되게 오랫동안 제가 이런 걸 하는 걸 지켜봐온 친구가 그걸로 책을 내도 좋지 않겠냐고. 이게 사실은 뭐 별거 아닐 수 있다. 오늘 하루 어땠는지 점수를 체크하고 그 점수를 매달 뭐 색칠해가지고 한눈에 알아보게 표로 보는 거가 사실 크게 뭐 특별한 방법도 아니고 뭐 엄청나게 본인은 알죠. 내가 조금씩 쌓여가지고 어떤 변화와 긍정적인 쪽으로의 진전이 있었다는 걸 저는 알지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거를 꾸준히 진짜 5년, 6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제 친구 말로는 그래서 자기는 이런 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어떤 날을 네가 3점이라고 생각할까? 그날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날을 3점이라고 정의하고 3점이라고 체크하냐. 그냥 그 날에 대한 이 마음 날씨표, 그러니까 그 친구는 마음 온도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온도처럼 점수를 쓰는 거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맞는 표현 같기도 한데 이제 저는 계속 마음 날씨표라고 말하던 게 입에 붙어가지고 그냥 마음 날씨라고 쓰는데 그러니까 어떤 날 무슨 일이 있었고 네 감정이 어떤 느낌이었길래 이거를 뭐 마이너스 1점이라고 하냐 뭐 어떤 날은 2점이라고 하냐 이런 게 궁금해서 나중에 이거 책으로 내자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쵸.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한데, 그냥 저는, 이런 거를 정리하고 색칠하고, 이게 1년이 다 돼서 이 365개의 칸이 가득 모든 색깔로 칠해져 있고, 내 한눈에 알록달록하게 보이는 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2023년 거를 지금, 어제가 12월 31일이었는데, 이제 보통 12월 31일이나 늦어도 다음 달에 1월 1일은 넘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색칠을 해가지고 제가 하는 SNS, 뭐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데 올리고 간단하게 이번 한 달 어땠는지 소회를 적는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연말 연휴에 또 연애를 하느라고 내내 애인이랑 노느라고 지금 아직 못했고 이제 1월 1일이 가기 전에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또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 재밌고 좋은 거예요. 제가 7월 말 이제 본격적으로는 8월부터 연애를 했으니까 이제 8월 뭐 9월, 10월, 11월은 정말로 막 엄청나게 그 제일 최고로 좋다고 하는 날이 되게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뭐 8월도 되게 좋았고 근데 이제 9, 10, 11월이 더 좋았고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 7월 달에도 이제 약간 썸 타고 이러면서 좋네 이런 마음에 몽글몽글한 것들이 있네 이런 거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상반기가 별로였냐 물론
제가 지난번에도 우울이 찾아오면 몇 달은 간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2월에는 어두운 색이 좀 많아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작년 거, 재작년 거를 쭉 본다고 치면 뭐 2022년에는 뭐 한 3월에 어두운 게 많고 2021년에도 상대적으로 뭐 2월, 3월에 조금 어두운 게 있고 2020년에도 2월, 3월에 좀 어두운 게 있어서 아, 내가 고즈음에 봄이 오는 그 즈음에 좀 힘들어 하는구나. 약간의 패턴으로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런 걸 쓰고 그래서 올해도 특별히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지 않으면 올해도 그걸 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려고 하고 이제 그 방법적으로 제가 일기를 쓰고 그래서 제가 일기를 이렇게 오늘처럼 애인이랑 막 노느라고 정신없이 지나고 혹은 굉장히 우울하고 일기 쓸 기운도 없다 이러면서 며칠씩 일기가 밀리기도 해요. 근데 그래도 저는 다시 이제 핸드폰에 메모나 문자나 카톡이나 그런 걸 보면서 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뭘 먹었는지 이런 걸 복기하면서 그냥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도만이라도 일기에 꼭 쓰려고 하고 그때의 뭐 감정이나 내 상태를 이제 척도로 체크해 놓으려고 하죠. 그런 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친구와 2024년 계획을 세우는 날 했던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업무 일지 포맷이 되는 엑셀 시트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이거를 한 장짜리 그 문서를 쭉 보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날짜를 쭉 써요. 엑셀 시트 일주일 단위로. 그래서 이거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월 화수 목금 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날짜에 내가 오늘 할 일 이런 거를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연재하는 원고 마감일이라던가 그 뉴스레터랑 팟캐스트 하는 날에 이제 원고를 써야 하는 마감일. 그래서 이제 계획했던 거는 저쪽 아래에 계획 한쪽에 써놨다가 그걸 하면은 그 날짜로 옮기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색깔로 약간 구분해가지고 업무적인 부분, 그 다음에 뭐 알바나 돈 벌기 위한 외부 활동 부분, 그 다음에 취미, 뭐 그림 그리고 뭐 악기 연습하고 운동하고 이러는 취미나 건강 챙기는 부분 이런 식으로 색깔을 좀 달리해가지고 책 쓰고 저 마사지 받으러 다니는 거 안아파 선생님한테 가는 것도 그 선결제 한 게 있기 때문에 몇 번 했는지 체크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체크하는 방식으로 엑셀 시트에다가 뭐 그날 업무 일지를 쓰듯이 써요. 그리고 그냥 그거를 그냥 이렇게 쭉 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아, 이날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안아파 내가 지금까지 5번 갔구나. 그리고 보통 화요일날 뉴스레터 나가야 되는데 겨우겨우 화요일 새벽에 원고를 쓰는구나. 좀 괜찮을 때는 그 전날에 쓰기도 하는구나. 뭐 이런 거를 보는 거죠. 근데 또 웃긴 거는 제가 종이로 된 다이어리도 쓴단 말이에요. 그럼 그 종이로 된 다이어리에 이제 투두 리스트로 오늘의 할 일로 뭐 뉴스레터 원고, 그 다음에 팟캐스트 녹음, 이제 아까 말한 2023년 12월 마음 날씨표 정리. 그리고 제가 또 가계부도 정리를 해요. 그 후잉이라고 제가 웹사이트 어플은 아니고 그런 복식 부기 형태로 가계부를 쓰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되게 좋아요. 처음에는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왜냐하면 그냥 용돈기 입장처럼 총 수입에서 계속 지출만 생기는 게 아니라 뭐 이게 적금도 놓고 뭣도 하고 해가지고 저축 같은 경우는 사실 내가 쓰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긴 하지만 내 총 자산에서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항목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방금 저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이 나와서 잠깐 껐다 켰고요. 그런 식으로 그 다이어리에다가 오늘 뭐 할지를 쓰고 한 일은 체크하면서 그런 걸 또 이걸 다 했구나 하면서 약간의 뿌듯함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노트를 되게 많이 써요. 이걸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제 오늘의 할 일이 뭔지를 그냥 연습장처럼 막 체크해서 쓰는 다이어리가 하나 있고 매일매일 쓰는 일기장이 있고
그다음에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쓰는 업무 일지가 있죠. 오늘 뭐 했는지를 쓰는. 그리고 그냥 일정표 약속 잡을 때 보는 일정표는 구글 캘린더로 쓰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작년에 제가 단행본 온 거 준비할 때처럼 프로젝트가 하나 있으면 그 프로젝트 하나마다 노트를 하나 만들긴 해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아이디어를 적거나 뭐 하여튼 노트 필기가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냥 다이어리에 써도 되는데 이 다이어리는 그냥 총체적인 종합장 같은 거여서 오늘 할 일 메모 뭐 그냥 그 일정 확인 며칠까지 뭐 해야 되고 뭐 이런 거를 쓰는 거여서 연습장, 종합장처럼 쓰는 거고 프로젝트별로 다이어리나 그 노트를 쓰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 팟캐스트 녹음을 김보람 작가랑 같이 했는데 그 친구도 그 자기가 직접 종이를 바느질로 꿰매서 본인의 평화일기라는 노트를 쭉 써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그 매일매일 있었던 일을 다 줄글로 쓰는 게 아니라 시각 예술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일기를 쓰긴 하지만 그 노트 자체가 약간 드로잉 노트 내지는 하여튼 영감의 기록장 같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작업할 때 거기 나와 있는 뭐 자기가 했던 생각이라든가 자기가 잠깐 그렸던 스케치라든가 떠올랐던 얘기들을 보면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그때그때 그냥 뭐 할 일을 적기도 해요. 이번에 지금은 호주 뉴질랜드에 작업 여행을 갔는데 전시도 하고 뭐가 필요한지 짐 꾸리기 목록 이런 것도 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쓰는 그 종합장 다이어리 같은 거랑 비슷한 거기도 한데 근데 그 친구는 너무 예쁜 거죠. 그냥 준비물 목록만 적는데도 노트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 다이어리 꾸미기 하는 사람들의 다이어리가 스티커도 있고 색깔도 막 되게 조화롭게 써져 있어 예쁜 것처럼 그 평화 일기는 엄청 예쁘고 날짜 번호를 쭉 붙여가면서 1권부터 뭐 80권 같이 쓰고 있는데 저는 매일매일 쓰는 일기는 모으지만 그 종합장 형태로 쓰는 다이어리는 그냥 해가 지나면 버리거든요. 무슨 일 했었는지 체크해가지고 쓰는 거니까. 그래서 막 그게 또 남의 게 부럽잖아요. 부러워가지고 왜 나는 저렇게 못 쓰지? 나도 내 일기장을 저렇게 쓰고 일기장에다가 뭐 전화 통화하다가 받아 적은 뭐 메모나 준비물이나 이런 것도 다 같이 쓰는 그런 노트를 쓸까라고 생각했으나 그냥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그런 사람이겠지.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던 대로 그냥 꾸준히 나의 방식과 스타일을 믿고 가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려고 노력해요. 물론 언제나 남의 것이 더 커 보이고 나는 되게 부족한 것 같고 다르게 해야지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리고 실제로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자기의 내부에서 나오는 변화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올해도 저는 그 마음 날씨표를 7점 척도로 매월 말에 잘 색칠하면서 정리하고 매일매일 쓰는 일기를 가끔 밀리더라도 빼먹지 않고 잘 쓰고 다이어리에 작년까지 했던 것처럼 뭐 마감일이나 오늘의 할 일이나 좀 간단한 단상들 그리고 이제 장 보러 가서 뭐 살지 이런 것도 적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쓰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연말에 막 마음이 쉽게 잘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 2024년 다이어리가 12월부터 이제 보통 그 전해 12월에 내년 다이어리들이 막 제품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의 절친한 친구 오리가 다이어리를 항상 이제 제작은 아니고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니까 본인이 작업한 다이어리가 맨날 제품으로 나와서 선물로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으면 12월 때쯤부터 내년을 이렇게 설레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다이어리에 이제 옮겨가서 막 쓰는데 올해는 정신이 없고 연말에 뭔가 차분하게 내년을 계획하고 하는 거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위한 준비, 내년 계획을 세우기 위한 준비를 위한 준비가 안 돼서 2023년 다이어리를 계속 쓰다가 근데 이제 오늘 1월 1일이 됐으니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처음으로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2023년에 12월 거는 다 빈칸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오늘의 다이어리를 썼죠. 이제 오늘의 할 일은 2023년 12월에 마음 날씨표를 마저 체크하고 가계부 쓴 거를 정리하고
2024년에 쓸 마음 날씨표의 표를 이제 만들어야 되고, 이제 팟캐스트 지금 하고 있는 거 녹음하고 편집해서 내일 업로드 할 거 예약 걸고, 제가 뉴스레터도 화요일마다 쓰잖아요. 그것도 이제 8시에 발송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2시간 정도 남았네요. 지금이 1월 1일 월요일 오후 8시니까 이제 이런 할 일이 있다라고 쭉 썼고, 이걸 하나 하면서 하고 나면 이렇게 체크하면서 다 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작년하고 비슷하게,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 이렇게 나의 업무와 생활과 어떤 관리는 이런 툴을 이용해서 할 거다. 그리고 작업자로서 지금 새로 내기로 한 책이 계약된 게 없으니까, 그렇지만 쓰지 않으면 작가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매주 하는 그 뉴스레터를 꾸준히 할 거고요. 이 팟캐스트도 계속 해야죠. 그러니까 하면서 이것도 분명히 계속 이렇게 해도 되나? 너무 이도저도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꾸준히 하면 안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냥 하던 대로 일단 쭉 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지, 이걸 아예 멈추고 정말 획기적이고 좋은 새로운 방법이 나올 때 그걸로 할 거야 라고 하면 진짜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그래서 그냥 이거가 아주 내 마음에 썩 들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어쩌면 그것이 저의 그릇의 크기이거나 저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가 되게 아쉬워 보이고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커 보이고, 이거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좀 부족해 보이는 것일 텐데,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면서 한다. 그리고 이제 남들을 볼 때, 남들이 하는 것을 볼 때는 어떤 시기 질투 이런 마음으로 너무 보려고 하지 말고,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내가 받아들여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하고, 어떤 태도 같은 걸 배울 수 있는 거겠죠. 그냥 어떨 땐 그런 거예요. 저거 별거라고 저렇게 막 유난을 떨면서 저런 걸 하냐?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냥 그것이 그 사람들인 거죠. 내가 이런 게 나인 것처럼 내가 자꾸 그렇게 남들을 평가하거나 막 너무 부러워하면서 시기 질투하거나 저거 별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막 괜히 좋아하네? 이런 식으로 그냥 비아냥거리고 싶다는 것은 나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남들이 내 거를 되게 우습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막 스스로도 좀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어렵지만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그냥 그 자체로 두고 나는 계속 하는 것, 이게 되게 별로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도 그냥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 글을 쓰는 사람이나 창작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못 썼고 하기 싫고 정말 내가 하고 있는 거, 내가 쓰는 거, 내가 세상에 내놓는 거가 엄청 쓰레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괴롭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한 수밖에 없다라고 다른 사람들도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나도 당연히 그렇게 별로인 걸 하고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거, 그거 자체에 큰 의미를, 아주 큰 의미라고 또 할 수도 없어. 그냥 그거 자체가 나다. 그냥 하자.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것. 그래서 화요일에 하는 뉴스레터랑 팟캐스트 계속 할 거고, 지금 올해도 그 동료 상담에 준하는 대화 모임 할 거고, 주말마다 만나서 하는 온라인 글쓰기 모임도 할 거고, 올해도 그 작년에 했던 예술로 협업 프로젝트에 지원해가지고 이제 한 봄 이후부터는 그걸 할 거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 사업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뉴스레터 원고 쓰는 거를 한번 책을 출간하는 걸로 지원 사업에 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거를 다음 주에 마감이니까 이번 주까지 한번 써보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그냥 약간 독립출판물로 올해 말에는 내가 직접 그 책을 만들어서 페어에 나가본다거나 좀 판매를 좀 해본다거나 하려고 해요. 올 한 해 보니까
뭐 제주 북페어니, 전주 책회, 부산 마우스 페어 막 이런 식으로 독립출판하는 사람들이 책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장들이 있더라고요. 책이 여러 권이면 더 좋겠지만 일단은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올해 계획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친구랑 2023년을 좀 정리하고 2024년의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간략하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좋은데 너무 111 얘기만 하는 거 아니냐, 뭐 쾌락을 위한 것, 뭐 여가생활, 유흥, 뭐 이런 거에 관한 거는 없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내가 너무 다른 게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아쉬운 거예요. 내가 아쉽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그 친구가 다시 한번 그런 질문을 던져주니까 그런가? 그리고 이제 그 친구의 그 친구의 조언은 너무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 네가 잘하는 거, 지금 할 수 있는 거 정도를 정리한 거지, 약간 조금 뭐 새로운 거라던가 도전적인 거라던가 그런 게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가? 나 너무 일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나? 이제 글을 계속 많이 쓰고 싶다, 꾸준히 쓰고 싶다, 놓치지 않고 싶다, 책을 엮고 싶다, 뭐 공부도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림도 그리고 싶고 음악도 하고 싶기는 한데 그것 역시 그냥 나 창작하는 사람으로서의 내가 어떤 자기 표현을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순수한 너의 쾌락이나 즐거움을 위한 것은 없냐라고 물어봤을 때 왜 나 그거 없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정말 이렇게 모든 순간이 빛나고 재미있는 연애를 하고 있는데 연애에 대한 어떤 입장도 없죠. 그러니까 연애를 잘 하기 위해서 혹은 계속 이렇게 재밌게 잘 지내기 위해서 어떤 거를 해야겠다라던가 이 사람과 무엇을 하고 싶다라던가 이런 계획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또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고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연애하는 사람이 된 이 시점에 나를 보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이 사람한테 빠져가지고 맨날 이 사람 생각만 하고 이렇게 이 사람이랑 노는 게 재미있고 계속 우리가 나눴던 대화들을 곱씹고 막 일기장에 똑같이 막 베껴가면서 이렇게 행복해하고 있나. 근데 이게 연애나 사랑에 되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평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에세이나 하나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모든 게 다 컨텐츠로 이어지냐 막 이런 얘기를 해서 나 좀 그런가? 다 이런 걸 다 뭔가 도구적으로 생각하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날 그런 대화를 나누고 돌아온 날 밤에 그냥 저 혼자 일기를 쓰면서는 이게 제일 재밌어서 그러는 거다. 나는 그냥 모든 거를 그냥 일기든 메모든 편지든 그냥 쓰는 게 너무 재밌구나. 그러니까 이 친구랑 내가 지금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쓰고 싶고, 그냥 또 직업적으로는 뭐 뉴스레터를 통해서 소탐대전이라고 대전에 있는 내가 보면서 즐거운 어떤 장소나 음식이나 어떤 뭐 행사나 그런 것들을 막 쓰려고 하는데 그거는 약간 기획력을 덧붙여서 이런 거를 하겠다 이런 거라서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쓰고 정리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나는 이런 게 재밌는 거구나. 막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이 친구랑 뭘 하고 싶다거나 이런 생각, 이런 게 막 되게 재밌다기보다는 그냥 그걸 계속 곱씹고 쓰고 그걸 계속 떠올리고 생각하고 나중에 그거를 막 책으로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재밌는 사람이구나. 그냥 그게 그런 사람이 나구나. 이런 거를 좀 받아들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올해도 그렇게 살 거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냥 하던 대로 하고 한 가지 그냥 조금 욕심을 내는 거라면 이제 올해는 책이 나올 계획이 없으니까 뭐 계약도 없고 일도 없고 하니까 그냥 나의 책을 뭐 소탐대전이든 연애 이야기든 연말쯤에 에세이를 한 권 묶어서 내면 좋겠다. 이 정도의 계획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올해 계획을 그냥 뭐 세울 수 있으면 세우고 그냥 어떤 정리나 생각들을 한번 해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안 해도 상관없죠. 그냥 어제처럼 오늘처럼 하루를 그냥 평범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도 뭐 의미니까요. 그건 자기한테 맞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SBS 프리미엄이라는 플랫폼의 연재를 3주에 한 번씩 하는데 저한테 주어진 올해의 마지막 원고가 12월 30일, 31일 날 송출되더라고요. 맨 마지막 날. 그래서 뭐를 쓸까 하다가 그냥 연말 정산하는 기분으로 보통 뭐 올해의 책, 올해의 영화, 올해의 무엇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그냥 올해 어떤 순간에 네가 좋았는지, 행복했는지, 사랑스러웠는지, 어떤 날을 기억하고 싶은지, 너의 어떤 모습을 계속 응원하고 싶은지, 이런 식으로 그냥 나를 중심으로 너한테 상을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연말 대상에서 뭐 신인상 주고, 여우주연상 주고, 공로상 주고, 베스트 커플상 주고, 막 이런 것처럼 그냥 나에게 어떤 상, 가장 행복한 순간에 나에게 주는 상, 네가 가장 용기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너에게 주는 상, 뭐 굉장히 결단력 있게 이걸 그만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네가 그걸 포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결단이라고 생각했던 너에게 주는 정말 심지가 굳은 심지상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주자. 그냥 셀프 연말 대상을 하자 뭐 이런 원고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하고 비슷하게 그냥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이런 거를 그냥 연말에는 과하게 해줘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으로도 할 수 있고 할 거고 잘하자 이렇게 얘기해보고 싶네요. 그렇게 이렇게 또 후루룩 오늘 2024년 1월의 첫 녹음을 마쳐볼까 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재밌는 얘기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겠죠? 그때까지 잘 지내시고요. 감사합니다.